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4회 국회 임시회 제6차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2항 기관보고를 상정하여 기관보고 및 질의를 진행하고 제1항 증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은 추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이제 기관보고 세 번째입니다. 오늘은 서해 사건과 통계 조작에 관련한 조작 수사, 조작 기소에 관해 국정조사를 하는 날입니다. 서해 사건은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으나 모두 무죄라고 하는 판결이 났습니다. 아주 오래 걸렸습니다. 대한민국이 떠들썩했고 남북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지극히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힘든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끝내는 그 수사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국정원 보고서를 보면 하명이다 라고 하는 내용도 나와 있고, 그러나 이 과정이 또한 무죄라고 하는 마지막 판결까지 왔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 어떤 정황이 있었는지 이제는 이를 진상을 규명하고 또 앞으로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전쟁이 계속되는 이 시기에 남북의 평화가 아주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안보는 우리의 강력한 국방력을 기반으로 한 평화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중요한 질의 잘 해주시고, 통계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정황이 속속 나와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오늘 기관에서 자세히 보고해 주시고 여야 의원님들이 진실을 규명하는데 한 발 다가가는 그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관보고를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증인 49인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현재 39인이 출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부되어 있는 증인 명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출석 증인 중 8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불출석 증인 등에 대하여는 추후 그 사유의 정당성을 판단하여 고발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출석한 증인들 중 국가정보원 소속 4인은 지난 회의에서 증인 비공개의 건을 의결하여 질의, 답변 내용은 공개하되 이분들의 성명과 얼굴을 비공개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회의에서 국가정보원 소속 증인 4인은 성명과 얼굴을 비공개하기 위해 가림막 내부에서 진술하시게 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증인의 출석과 질의 응답 시 신상 노출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 및 언론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동 간사님, 요거 아닙니다. 요 기관 증인 다 선서 받고 보고 받고 그리고 질의 진행하기 전에 양쪽에 진행하고자 하는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처벌 규정, 선서 방법 등을 안내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국정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안규백 국방부 장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규백 국방부 장관님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대한민국 헌법 제61조, 국회법 127조 및 국정감사 및 소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 직원간접법에 관한 법률 제7조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이중의 벌을 받기로 명사합니다. 2026년 4월 9일 국방부 장관 안규백. 나라 잘 지켜주십시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기관 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국방부, 해양수산부, 감사원, 국가정보원, 해양경찰청에 대한 기관 보고를 듣고 그 외 다른 기관의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다른 기관장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동 간사님, 기관 보고 받고요. 그리고 양쪽 질의하기 전에 그러면서 필요한 게 있으면 간사간에 얘기해 주시고 그래도 의사진행 발언이 필요하면 그때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9명 증인이 채택됐는데 39명은 나왔다. 그리고 확인에 대해서는 사유가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는데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증인 불출석이 있어서 예, 그거 저희들께 말씀을 주세요. 지금은 진행하고 말씀 주세요. 자꾸 진행이 오늘 아주 기관 증인들의 말씀을 듣고요. 증인 출석 아까 이야기가 제가 기관 보고 다 받고 질의하기 전에 시간 드릴 테니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러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자, 예, 우선 오늘 불출석 사유서 가져오시고 우선 기관 보고 끝내고 그리고 하시죠. 김용동 간사님 진행 좀 하지요. 자, 국방부 안규백 국방부 장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하시고 하세요. 오신 분들도 힘들어요. 자, 오늘 모두 다 지금 어려운 상황 모두 다 이 힘든 상황 가지면서 하는 겁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이따 시간 드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만하세요. 그러니까 김영동 간사님 아까 제가 기간 보고 끝나고 질의하시기 전에 양쪽에 드릴 테니까
그럼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예. 자, 우선 그러지 마세요 좀. 예, 그거 하고 나서 하세요. 예, 그건 하고 나서 시간 드릴게요. 충분히 이야기하셔야 되니까. 예, 국방부 장관님 보고해 주십시오. 네, 국방부 장관입니다. 먼저 지난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안타깝게 희생되신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님의 명복을 빕니다. 국방부 기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 공무원 피격 사건 초기 상황 경과입니다. 해군 이함대는 20년 9월 21일 13시 2분에 중부해양경찰청으로부터 해수부 소속 어업지도선에서 공무원 1명이 실종되었다는 상황을 접수받았습니다. 다음 날인 9월 22일 15시 31분에 합참은 실종자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척보를 확인하였으며 21시 40분경 북한 단속정에서 실종 공무원에게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훼손한 정황을 첩보로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9월 23일 16시 35분에 북측 수역 또는 해변에서 실종자를 발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북한의 전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9월 24일 11시 새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군의 입장을 당시 합참 작전본부장이 발표하였으며 16시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관 실종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였다는 점, 본인 신발을 유기한 점, 월북 의사 표명 정황 등을 근거로 실종자의 월북 시도 가능성을 언급하였습니다. 9월 25일 14시에는 군에서 북한으로 보낸 전통문에 대한 북한의 답장을 접수하여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관련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9월 29일 10시경에는 해경에서 여러 정황 근거를 토대로 실종자를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주요 경과는 유가족 측의 정보 공개 청구와 해경 수사 종결 발표, 감사원 감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 공개 청구입니다. 구체적으로 보고에 앞서 특수정보 SI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정보는 적국의 통신 및 전자통신에 대한 정보로서 누설될 경우 적을 이롭게 할 수 있어 반드시 보호해야 될 정보입니다. 특히 한미연합 특수정보는 공개 시 한미 간의 정보협력 관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정보공개 청구 결과로 2020년 11월 2일 유가족 측의 시신 훼손 비디오 파일과 북한군의 대화 감청 녹음 파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국방부는 비공개 결정을 통지하였습니다. 11월 6일 실종 공무원을 발견한 좌표와 국제 상선통신망 통신 내용 등 유가족 측의 2차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국방부는 부분 공개를 결정하고 실종 공무원이 발견된 대략적인 위치를 유가족 측에 제공하였던 것입니다. 2021년 1월 13일 유가족 측은 추가 정보 확인을 위해 서울행정법원에 영상, 감청 녹음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신청하였고 11월 12일 1심 재판에서 행정법원은 유가족 측이 청구한 정보에 대해서 국방부는 미공개하는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이후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 대해서 관계기관 간 대응을 검토한 과정에서 22년 5월 30일 국방부는 아래와 같이 향후 조치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해경 수사 종결 발표입니다. 22년 5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6월 16일에 해경은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포함하여 수사 종결을 발표하였습니다. 해경의 수사 종결 발표에는 국방부 관계자도 참석하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내용을 다시 분석한 결과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음을 추가 설명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원 감사 현황입니다. 감사원은 7월 19일부터 10월 14일까지 국방부, 해경 등 9개의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0월 14일 직무유기,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에 있는 개인에 대해서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23년 12월 1일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점검 감사 처분 요구사항을 국방부로 통보하였고 국방부는 관련 후속 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조치입니다. 국방부는 요구자료 제출, 증인 출석 등 국조특위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특위 운영 결과 자체 감사와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군사비밀 보호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군사비밀 제공 또는 설명 시에는 관련 규정과 절차를 준수를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특수정보 대노출 통제를 위한 보호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입니다. 우리 군은 국민의 군대로서 군 본연의 임무와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우선 가치로 판단하고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겠으며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와 연합방위 체제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방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군 관련 상황 발생 시에는 국민들께 신속 정확하게 알려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신뢰를 제고하겠으며 선제적으로 군 자체 감사, 조사 기능을 활용하여 투명성 확보에 노력을 강화하게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국방부는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확립한 가운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를 재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국방부 기관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야당에도 얘기했습니까? 예, 잠깐 안내 말씀드리면 안규백 국방부 장관께서는 NSC 상임위원회 회의가 있어 기간 보고를 마치고 3시 50분경 이석하는 것으로 제가 지금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 야당 의원님들도 이 말씀은 들으셨습니까? 국방부에서 야당 의원들께도 말씀하셨습니까? 간사님께 간사님께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면 김영동 간사님이 들으셨고, 네. 예. 어쨌든 3시 50분에 가셔야 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겠으니 우선 야당 간사께도 양해를 구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3시 50분이요. NSC 지금 뭐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상임위원회의가 있어서 네, 야당에서도 한 번 더 간사님이 이렇게 보고 대참해야죠. 예. 금방 합니다. 예, 우선 요거 빨리 끝나니까요. 하시고 그다음에 질의하시죠. 예. 다음은 해양수산부 보고해 주십시오. 최대한 듣고 가시라고 할게요.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해양수산부 장관 황종우입니다. 지난 2020년 9월 발생한 수해업 관리단 소속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하여 그간의 경위와 조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대상자는 서해업 관리단 소속 무궁화 10호의 1등 항해사 이대준입니다. 무궁화 10호는 2020년 9월 16일부터 25일까지 연평의장의 어업질서 관리를 위해 출항 중이었습니다. 이대준 주무관은 9월 21일 당일 0시부터 조타실에서 당직 근무 중이었으나 새벽 1시 35분경 문서 작업을 이유로 조타실을 떠난 뒤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오전 11시 30분경 대상자가 식사를 하지 않는 것을 확인한 선원들이 선내와 인근 해상을 수색했으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낮 12시 51분경 해경에 실종 신고를 하였습니다. 신고 직후부터 9월 24일까지 군경 및 지자체 합동으로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 대해 정밀 수색을 실시하던 중 9월 24일 오전 11시 국방부는 대상자가 9월 22일 밤 9시 40분경 북한 등산곳 부근 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격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쪽입니다. 사건 이후 해양수산부의 조치 사항입니다. 첫째,
인사처리입니다. 2020년 당시에는 시신, 유류품 등을 확보하지 못하고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대상자를 실종 상태로 보았고, 이에 따라 3개월 휴직 처리 후 2020년 12월 21일에 직권 면직하였습니다. 이후 2022년 6월 해경의 수사 결과 발표로 고인의 사망일이 2020년 9월 22일로 특정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사망일 이길인 9월 23일자 당연퇴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둘째, 장례 거행입니다. 2022년 8월 유가족의 요청에 따라 8월 31일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해양수산부장 대상자 선정위원회에서 대상자가 공무 중에 사망하였고 근무기간 중 4번의 표창을 받은 실적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을 결정하였고 2022년 9월 22일에 해양수산부장으로 장례를 거행하였습니다. 셋째, 순직 결정 관련입니다. 2022년 7월 6일 유가족이 순직 인정 신청서를 서해어업관리단에 제출함에 따라 서해어업관리단은 해경의 수사중지 결정서 등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사망경위조사서를 동신청서에 첨부하여 공무원 연금공단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2022년 10월 26일 인사혁신처 소관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에서 순직 결정을 하고 10월 31일 유가족에게 동결정을 통보하였습니다. 재발방지 대책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어업감독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사건 이후 다음과 같은 대책을 시행했습니다. 먼저 근무체계 정비와 관련하여 어업관리단 상황실에서 해역별로 출동한 어업지도선의 취약시간대 근무 상황을 점검하고 당직 교대와 순찰 요령을 구체화하는 등 복무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둘째, 선내 모니터링 시스템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기존 286대였던 선박 내 CCTV를 886대로 늘려 사각지대를 해소했습니다. 또한 전 직원에게 개인용 위치 발신 장치를 보급하여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위치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안전장비 관리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CCTV와 항해 기록 장치 등 주요 장비와 물품에 대해 선박 출동 전에 정상 작동 여부를 반드시 점검하고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입출항 시 구명조끼와 소방기구 등 안전물품의 수령과 비치 장소를 철저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질의에는 사실에 입각하여 성실하고 투명하게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원 정상우 감사원 사무총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서영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엄정한 국정조사의 자리에서 그간 정치감사 및 강압감사로 비판을 받았던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감사와 국가 통계 작성 실태 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되어 무거운 마음이 앞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따끔한 질책과 고견을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감사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뿐만 아니라 남은 국정조사 일정에서도 성실한 자세로 조사에 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 말씀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그럼 이어서 배부해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주요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목차에 따라 국정조사 대상 감사 사항의 개요 및 결과, 감사원 운영 쇄신 TF 점검 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면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점검 감사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하여 국방부와 해경이 기존 입장을 번복함에 따라 최초 사건 보고 과정 및 절차, 초동 대응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2022년 7월부터 실질감사를 실시하여 같은 해 10월 수사 요청 및 중간 발표를 하였고 다음 해 10월 감사위원 의결을 거쳐서 감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관련자 및 관계기관에 대하여 징계, 주의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3면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 개요입니다. 주택, 소득 등 국가통계와 관련한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통계 작성 및 활용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2022년 9월부터 실질감사를 실시하여 다음 해 9월 수사 요청 및 중간 발표를 하였고
2025년 4월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감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관련자 및 관계기관에 대하여 징계, 주의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사원 운영 쇄신 TF 점검 결과입니다. 5면 TF 활동 개요입니다. 감사원은 여러 비판이 제기된 7대 감사 사항에 대해 스스로 돌아보고 바로잡기 위해 제가 취임한 직후인 2025년 9월 16일부터 운영 쇄신 TF를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TF는 감사원 소속 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점검 결과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등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TF 점검 결과는 두 차례에 걸쳐 중간 발표하였으며 지난해 12월 제도 개선 방안 등을 포함한 최종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당시 감사원장 권한 대행은 무리한 감사로 고통받은 분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였습니다. 6면 주요 점검 결과입니다. 서해 감사 등 논란이 되었던 감사 사항들은 비정상적 감사 착수, 수사 요청 후 언론 공개, 과도한 감사 기간 운영 등의 문제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치감사, 표적감사라는 비난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7면 TF 점검 과정에 확인된 비정상적인 감사 운영의 원인을 살펴보면 먼저 인사감찰권을 남용한 강압적 리더십으로 감사위원회이나 내부 통제 시스템이 무력화되었습니다. 특히 특별조사국은 직무감찰을 전방위적으로 할 수 있어 강압감사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통제 제도가 미흡하였습니다. 또한 비리적발 감사를 강조하면서 승진, 유학 등 인사상 보상으로 성과를 압박하고 고발, 수사 요청 등을 하여야 능력 있는 감사인이라는 분위기 조성도 주요한 원인이었습니다. 8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에 대한 점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시 서해 감사팀에서 수사 요청과 감사 결과 보도자를 배포하면서 보도자료에 군사기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국방부 보안심사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개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군사기밀 누설 등 혐의로 관련자 7명을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9면입니다. 통계감사와 관련하여서는 강압감사 의혹을 확인하기도 하였으나 감사를 받았던 분들이 재판 등의 사유로 면담을 거부하여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감찰 담당관실이 재판 결과 등을 모니터링하고 추후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정되면 당사자들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10면 제도 개선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원은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현재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방위적으로 직무감찰을 수행하던 특별조사국은 폐지하고 공직사회와 국회를 지원하는 조직을 보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사 착수 및 수사 요청 등에 대한 감사위원회의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감사원 규칙 등을 개정하였거나 개정 중에 있습니다. 11면입니다. 감사 운영에 대한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의 선별 추출 원칙을 명시하고 감사 출장에 대한 엄격한 사전 통제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 현장의 이해와 공감을 제고하기 위해 감사원 실무자들을 대상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하는 인사 교류 제도도 도입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에 개선 사항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홍 국가정보원 제2차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국가정보원 2차장 김호홍입니다. 현안으로 자리를 비우신 이종석 국정원장님을 대신해 국정원 기관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정원은 국가정보원법 및 관련 내부 규정에 따라 정보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서해 사건 등에 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먼저 특별감사 진행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이기헌 위원님 등께서는 소속 기관인 국정원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전 정부 국정원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을 고발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국정원은 2025년 6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특별감사를 실시한 후 9월 2일과 11월 4일에 국회 신성범 정보위원장님 주재의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드렸으며 11월 3일 이인영 위원님께 추가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감사 주요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대검찰청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고발한 건입니다. 2022년 6월 13일 국정원 감찰부서에 파견된 최혁 부장검사는 정상화 TF를 가동하여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박지원 원장 등의 소위 월북몰이와 첩보 삭제 지시 여부를 점검하였습니다. 보안 유지 차원의 첩보 회수 조치였다는 국정원 직원들의 진술이 있었음에도 박지원 전 원장이 서해 공무원 피살을 은폐하기 위해 관련 첩보와 보고서의 삭제를 지시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김규현 당시 국정원장은 2022년 7월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조사 결과와 함께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보고했는데 직접 고발하라는 지시를 받고 7월 6일 박지원 전 원장 등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삭제된 첩보와 보고서는 국정원 내부망에 존재하는데 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감사 결과 박지원 원장이 직접 첩보와 보고서 삭제 지시를 언급한 바는 없고 간접적으로 전달된 지시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박지원 원장의 지시로 삭제되었다고 주장한 첩보와 관련 보고서는 현재도 국정원 내부에 남아 있습니다. 첩보 담당 부서는 박지원 원장의 지시에 대해 배포 첩보 전량 회수 후 원본 보존으로 조치 결과를 보고했는데 첩보를 신속 회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회수 권한을 정상적으로 가진 직원이 야근을 하고 퇴근하여 회수 권한이 없는 다른 직원이 첩보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추가 열람과 활용을 차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첩보 원본은 삭제되지 않고 별도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어 언제든 첩보 내용을 볼 수 있고 직원들에게 다시 배포할 수도 있습니다. 보고서의 경우 작성자가 회수 지시를 받고 보고서 시스템의 등재를 취소하였으나 보고서 원본은 본인 컴퓨터에서 삭제하지 않았고 북한의 유감 표명 등으로 후속 상황이 진행된 이후에는 동료 직원 간 공유를 위해 별도 시스템에 해당 보고서를 다시 등재했습니다. 한편 업무 유관 직원들은 첩보와 보고서가 회수되기 전에 개별적으로 열람하고 인쇄하여 후속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가 및 후속 조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국정원은 이들 문건 원본이 시스템에 삭제되지 않았음에도 전직 국정원장 등을 고발하였습니다. 당시 국정원장 등의 지시는 남북관계에 미칠 파장이 큰 사안이 발생한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대응 방향이 마련되기 전까지 불필요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취한 일시적인 조치였고 보안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국정원 직원들은 이를 업무와 무관한 직원들이 무분별하게 열람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취지로 이해하여 배포 통제와 제한 등의 회수 조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국정원은 서울중앙지법 제25 형사부의 요청에 따라 2025년 9월 16일 정보위원님들께 보고드린 특별감사 결과를 제출한 데 이어 12월 26일 서울중앙지법의 무죄 판결 이후 12월 19일 박지원 당시 원장 등의 신속한 권리 회복을 위해 반윤리적인 고발을 취하하였습니다. 같은 날 국정원은 고발 등 공적 권한 행사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다짐하는 한편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오남용한 데 대해 사과하고 분단의 비극 속에 유명을 달리한 고인과 유족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향후에도 국정원은 행정부 소속의 국가기관으로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와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으며 국가기관의 법령에 따른 요청에도 지속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가정보원 기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님 보고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 차장 장인식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그간의 수사 경과 등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초기 조치 사항입니다. 신고 접수 이후 해양경찰은 해상 수색을 실시하였으며 해군 등 유관기관의 상황을 전파하고 인근 어선과 항해 선박 등의 수색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쪽 주요 수사 사항입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실종사건 접수 후 수사에 착수하였고 9월 24일 실종자의 행적, 국방부 발표 등을 종합하여 초기 수사 진행 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해양경찰청은 9월 29일과 10월 22일 2회에 걸쳐 실황 조사, 국방부 관련 첩보 등 수사 사항을 종합하여 실종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9월 30일에는 시신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북한군 총탄에 맞아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검찰의 지휘에 따라 실종 사건을 변사 사건으로 변경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12월 16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연동된 구글 앱 검색 등 동사건의 조사를 위해 미 법무부에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하였습니다. 21년 9월 9일에는 성명불상의 가해자를 살인 혐의로 인지하여 수사함이 상당하다는 인천해양경찰서와 인천지검의 협의에 따라 성명불상 가해자를 살인죄로 입건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사 중지 관련 사항입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2022년 6월 9일 피의자가 북한 군인이라는 사실 외에는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고 소재 또한 불명인 사유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수사심의의 의견을 종합해서 수사 중지 결정을 하였으며 6월 16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향후 해양경찰은 피의자 관련 특별한 증거나 범죄 첩보가 입수되면 즉시 수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관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른 기관들에 대해서는 서면 보고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의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갈 시간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한 김영동 간사가 계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 발언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해야 할 질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 그럼 2분 하시겠습니까? 국민의힘 2분 하시고 더불어민주당에 3분. 예,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에 3분, 비교섭 1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도 3분으로 하고요. 오늘은 질의를 7분, 5분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질의를 하시고 나면 딱 끝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야 할 길이 멀고 시간이 바쁩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 추가도 없으실 거고 그리고 또 그 질의로 끝내고 더 마이크 없이 가는 것도 최대한 제가 좀 끝내도록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영동 간사 먼저 안 계시니 아니 그렇게 한다 그러고 어디 가셨어요? 빨리 오시라고 하세요. 나경원 의원 먼저 안 하시겠어요? 네. 그러면 나경원 의원 먼저 하십시오. 그러면 그럼 의사진행 발언 하지 말고 갈까요? 예, 김영동 간사 없습니까? 예, 그럼 나경원 의원 먼저 하십시오. 예, 의사진행 발언 3분으로 하겠습니다. 예.
오늘 기관 보고를 들으면서 지금 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기관들이 의사 진행 발언 서영교 어떻게 향해서 해주세요. 이렇게 정치적으로 바뀌었나 하는 생각 위원장 보고해 주세요. 예. 의사 진행 발언 위원장 보고 네, 위원장 보고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주세요. 자, 이 서해 공무원 사건 판결을 보면 결국 유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만큼의 그 증거가 없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결국 이를 위해서 작동한 것이 국정원의 서해 공무원 사건 감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어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이 특별감사한 자료 요구, 그러니까 그 결과 보고서 법원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감사 결과 보고서 달라는데 안 주고 있습니다. 그거 빨리 달라고 해주시죠. 네, 말씀하시면 답변 드릴게요. 아니, 그러니까 답변을 해주시죠. 아, 그럴까요? 제가 지금 자료 요구를 하니까 위원장 자료를 게 아니라 국정원이요? 국정원 2차장 어제 우리 의원실에서 저에게 이야기하시면 아니, 국정원 아니, 2차장님 어제 자료 요구한 거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 요구에 그게 열람할 수 있는 자료입니까? 이기현 의원이나 또 그 신성범 위원장 등께 보고했다는 내용이죠? 예, 국회 정보위에 보고한 자료가 있습니다만은 그거를 다시 제출할 경우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 확인해서 예. 하도록 아니,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왜냐하면 열람도 가능할 수 있으니 그리하시죠?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법원에 제출한 자료이니까 국회에 제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결국 저는 이 사건의 무죄가 이르게 된 경위는 국정원의 자체 감찰 결과 보고서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그 결과로 사실을 상당히 왜곡했다고 보고, 그래서 그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결국 국정원이 대한민국 국내 정치에 개입했다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저희 방에서 요구한 자료, 저희가 질의가 제가 질의가 한 3, 40분 안에 할 텐데요. 일단은 그 결과 보고서는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차장님, 그 전에 보고하셨던 자료라면 저희가 열람을 할 건지, 법원에 제출하셨던 자료라면 그런 부분도 저희들에게 제출해 비공개,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에게 보고를 해주세요. 예, 해주셔서 가지고 오실 수 있는 자료라면 가지고 오셔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예, 아니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한테 의사진행 발언하시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시죠? 예, 예, 저희가 내부에서 검토해서 그렇게 하시죠.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다음 의사진행 발언. 예, 이건태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예, 먼저 나경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자료가 저는 국회법을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는데 나경원 의원님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의해서 그냥 제출 의무가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야 간사 간의 협의를 거쳐서 우리 위원회의 결의가 필요한 것인지 그것부터 먼저 위원장님께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관 보고에 대해서 위원장님, 기관 보고가 해양수산부하고 해양경찰청의 기관 보고가 매우 부실합니다. 우리 국조위원회는 조작기소 진상을 규명하는 국조위원회인데 해양수산부의 이 기관 보고서를 보면 마치 윤석열 정부의 해양수산부가 기관 보고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보시면 조치사항이 전부 장례 잘 치렀다, 순직 처리 잘했다, 근무 체계 정보하고 선내 모니터링 강화하고 장비물 물품 관리 잘 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우리 국조특위가 요구하는 보고 내용이 아닙니다. 해양수산부 장관님, 도대체 우리 국조특위의 목적을 알고 이 자리에 계신지, 이 보고서를 작성했는지, 이 보고서를 누가 작성했는지 따져보시고 추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해양경찰청 보고서를 보면 국방부, 감사원, 국가정보원은 국조 취지에 맞게끔 국조특위가 요구하는 내용을 보고를 했는데 해양경찰청은 가장 핵심인 왜 결론을
윤석열 정부 들어서 번복했는지 거기에 대한 보고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보고서를 받으려고 국조를 연 게 아닙니다. 도대체 해양경찰청장께서는 이 국조의 조작 기소 국조의 목적을 알고 이 자리에 계시는 것인지, 이 기관 보고서를 누가 작성했는지 이걸 해양경찰청은 보시고도 이걸 들고 와서 국조특위에 보고를 했는지 심히 유감입니다. 위원장 듣고 있어요. 그리고 위원장에게 보고해 주세요. 예. 해양경찰청장 마찬가지로 추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기관장에 대해서 정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위원장님, 이 두 기관의 보고에 대해서 추가 보고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사진행 발언은 위원장을 향해서 해주시고요. 지금 말씀처럼 해수부와 해양경찰청은 보고서가 아주 빈약합니다. 그리고 아니 아까 나경원 의원 얘기에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아니 나경원 의원 그 질의 의사진행 발언에도 그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이와 관련해서도 해수부와 해양경찰청은 그 보고서를 좀 더 이게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들의 조작 수사 진상규명에 관한 국정조사 특위입니다. 이에 맞춰서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또한 왜 이렇게 작성이 된지 보시고 좀 더 충실하게 자료를 좀 더 제공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좀 더 요구할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다음 국민의힘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의 이용우 위원님. 예. 예, 인천 서구 이용우 의원입니다. 오늘 오전에 저희는 이제 서울중앙지검 구치감 그 현장 조사를 갔었습니다. 그 서울중앙지검 구치감에서 반인권적인 위법 부당한 그 당시의 수사 현황들을 직접 점검하기 위해서 이제 갔었고요. 송석준 의원하고 현장 조사라고 하는 것은 그럼 송석준 의원으로 그럼 예,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현장 조사라고 다시 한번 시간을 넣어주시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쪽하고 이야기하느라고 제가 오늘 오전에 저희는 이제 중앙지검의 구치감 현장 조사를 다녀왔고요. 네. 현장 조사라고 하는 것은 이번 국정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위법 부당한 정말 반인권적이고 가혹한 수사 실태들을 직접 국정조사위원들이 확인하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통상 현장 조사나 현장 시찰이나 국회에서 진행하는 그 일정들은 위원장께서 모두 발언을 하고 기관의 어떤 현황 보고를 받고 실제 현장을 직접 들여다보고 질의응답을 하고 이 통상적인 절차인데, 그런 통상적인 절차조차 매우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계속 주장을 하면서 방해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위원장님의 어떤 주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그 와중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김영동 간사가 당신께서 이 국조가 어떤 것인지, 그래서 제가 당신이 뭡니까? 위원장이라는 말 공식적이라고 쓰세요 라고 했더니 김영동 간사가 당신은 존칭말이에요. 존칭말. 국어나 배워와. 야 용우야, 이렇게만 얘기하면 반말인 것 같아? 위원장님 이거 이르트게 제소해 주세요. 이런 일련의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국회 의정활동을 하면서 짧은 기간이지만 과연 상대 의원을 향해서, 그것도 장소가 어떤 장소입니까? 국회가 공적으로 조사 대상 기관에 방문을 해서 조사 대상 기관의 기관장 및 직원들이 다 있고 또 언론까지 또 방송 그 영상을 통해서 전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용우야가 뭡니까? 용우야가 도대체. 저는 이런 일들이 우리 국회에서 두 번 다시 발을 붙이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법 156조에 따라서 위원장께서 징계 소속위원에 대한 징계 요구 권한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안은 두 번 다시 우리 국회에서 재발되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김영동 간사는 이번만이 아닙니다. 이번 발언이 이 국조장은 아니지만
상임위장에서 개별적으로 본 의원한테 정말 욕설까지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과하고 넘어간 적은 있지만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에 대해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고 이 국회의 건의나 국회의원의 품위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윤리특위에 징계 요구를 요청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한 강력한 주의 촉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요구 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장 조사 과정에서 이주용 검사와 남욱 당시 피의자와의 조사 과정들이 영상 녹화 조사실에서 진행되고 또 한편으로 정일권 검사와 이 남욱 피의자 간의 이 영상 녹화 조사 내용들을 그 장소를 방문하면서 확인했습니다. 이 영상 녹화 자료를 전체를 좀 제출해달라 이 자료 요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말씀처럼 국회법에 따라 저희가 국정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 증인 그리고 여러 관계 증인들을 출석시켜서 국회 권위에 맞춰 국민들이 선출한 국회의원들이 질의하는 장입니다. 위원장의 진행에 여야 위원님들은 다 따라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현장에 가 있는 곳에서 말이죠.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건 의사진행에 관련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용우 의원님께서 윤리특위 제소 이야기도 있고 하시니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또한 함께 논의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용우 위원이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대검 직무대행님, 그 영상 녹화실에 오가며 진행했다면 영상 녹화가 있을 것이고 그 신문 조서가 있을 것인데 그 자료를 요구한다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답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그거는 조금 이렇게 부실한지 이야기하셨으니 여러분 검토하셔서 이따가 다시 한번 중간에 답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두 분 중에 한 분만 하세요. 예, 송석준. 아니 그렇게 좀 하지 마시라니까요. 아까 두 분 하기로 했잖아요. 아니 두 분 중에 한 분만 하기로 했잖아요. 진행 좀 하시자고요 좀. 예, 그러면 누가 하시겠습니까? 김영동 간사, 송석준 위원 누가 하시겠습니까? 아니 진행자는 위원장입니다. 오늘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갈 길이 멉니다.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나가서 이야기해서 또 합의 보고 저에게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시는지 그렇게 하고요. 지금은 의사진행 발언은 이쪽 두 분, 이쪽 세 분, 비교섭 한 분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끝나자마자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세 분 중에 한 분 정하십시오. 송석준 의원님, 그럼 정했습니다. 예, 송석준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제가 2분하고 우리 김영동 의원님 조금 위원장이 발언 시간 누굽니까? 주세요. 예? 빨리 하세요 그냥. 김영동 간사는 한참 찾았습니다. 네, 해야지. 자, 우선 그럼 제가 먼저 의사진행 진작 할게요. 들어오시지 왜 그러십니까? 몇 번을 찾으러 나갔는지 모르십니까 지금? 시간 좀 이거 다시 3분 다시 주세요. 자 그러면 두 분이 합의 보세요. 누가 하시겠습니까? 김영동 간사로 하세요 그러면. 우선 제가 인사진행 15초 하고 넘기든지요. 그럼 김영동 간사하고 15초 하고 넘기세요. 자, 그거 3분 다시 시작해 갖고 저 한 1분 하세요. 1분. 자 김영동 간사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저 갑자기 간사가 되다 보니까 특조위, 법사위 분위기를 몰라서 격이 안 맞는 말씀을 쓰거나 고성을 지르거나 했던 부분은 이 자리를 빌어서 다른 위원들 말고 제 개인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그저께 박선원 의원께 무례하게 한 것은 사과의 말씀을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올립니다. 뭐 사과를 받으시든 안 받으시든 그건 그 다음 문제인데,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영우 위원께서 좀 전에 하신 발언은 심히 유감입니다.
전후 사정을 따져보십시오. 오죽했으면 내가 이용우 의원한테 평소에 격이 없이 지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적인 자리에 좋습니다. 제가 100번 잘못했지만 방금 하신 발언은 사실에 안 맞는 말씀입니다. 상임위까지 거들먹거리셨습니까? 그때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 못합니까? 어떤 상황으로도 이용우 의원께서 당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장에 향해서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뭐 네. 윤리위에다 제소를 하든 뭘 하든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풀 텍스트 있지 않습니까? 그걸 확인하시고 윤리위 제소 여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이용우 의원의 언사가 어땠는지 오죽했으면 야당 간사인 제가 그 신성한 자리에서 정말 그 말을 외칠 수밖에 없었는지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석준 의원 이어서 하세요. 이렇게 릴레이 발언은 처음 해보네. 예? 이제 3분을 갖다 특혜요, 이렇게 특혜. 저번에 1번을 자르더니 또 앞에 또 이렇게 신상 발언을 섞어서 시간을 주면 어떻게 합니까? 섞어서. 자, 우선 그 위원장님 오늘 지금 국방부 장관님이 3시 50분에 일어서야 하신다고 하니까 우선 우리 질의 순서를 국방부 장관에게 질의하실 분들을 먼저 좀 진행을 시켜 주시고요. 예? 국방부 장관 떠나시니까 그 전에 먼저 국방부 장관 질의할 분들을 순서를 먼저 질의 시간을 주시라 이거죠. 제가 예. 의사진행은 제가 합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해수부와 해경청 업무 보고가 굉장히 불성실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정말 짜는 각도대로 이렇게 각본대로 이렇게 지금 이거 특위를 운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편집된 조작된 그런 내용들을 막 발언하시고 질의하고 기관 증인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변을 유도하고 그 기관으로 하여금 특검에 고소 고발케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나중에 또 기소시켜서 이제는 뭐 특별재판부에서 이제 또 여러분들 원하는 재판 끌어낼 거 아닙니까?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지금 이분들이 공정하게 더구나 이 서해 그 우리 공무원의 친형 얼마나 울부짖었습니까? 위원장을 향해서 하시고 자 자, 송석준 의원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세요. 송석준 의원이 의사 진행에 협조해 줘야 합니다. 되셨습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3분 줬더니 옆으로 넘긴 거 아닙니까? 3분 드렸더니 몇 분 옆에다가 아주 시혜를 베풀듯이 줘놓고 또 그걸 왜 나한테 그만하시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예. 다음, 예. 아유, 좀. 자, 예, 우리 김동화 위원님. 네. 의사진행 발언 겸 추가 증인 요청하겠습니다. 서대문과 김동화 의원입니다. 윤석열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문재인 정부의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 가능성 발표를 굴종이라 비난하며 마치 문재인 정부가 거짓 발표라도 한 듯이 당선 시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대통령 취임 직후 특별히 새로운 안보상 이슈가 전혀 없었음에도 2022년 5월 24일과 26일 이틀간 NSC, 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합니다. 그런데 위 회의에 국가의 안전보장과 전혀 무관한 정봉훈 해양경찰청장과 김성종 해양경찰청 수사국장이 참석합니다. 즉 위 두 번의 국가안전보장회의는 해경수사 담당자를 불러 서해 피격 사건을 뒤집고 조작하기 위해 개최된 것입니다. 해경이 참석한 위 두 차례의 NSC 회의 개최 후 해경은 새로운 증거나 상황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어떠한 근거도 없이 월북이 아니다라는 수사 번복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는 NSC가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결정을 번복하게 한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더욱 경악스러운 사실은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참석자 명단에 있습니다. 국가안보와 전혀 무관한 인물, 바로 당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었던 주진우 법률비서관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대북 관계 및 국가안보 관련 극비 상황을 논의하는 NSC에 왜 검사 출신이자 윤석열의 최측근인 주진우 당시 법률비서관이 참석했습니까? 오랜 기간 국가안보 책임을 맡으셨던 전문가들께 여러 차례 확인한 결과 이것은 전혀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대통령실이 직접 수사에 개입하고 감시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이것이 주진우 의원이 서해 피격 조작의 핵심 기획자이자 가담자라는 강력한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획된 수사 조작으로 인해 서훈 전 안보실장 등이 억울하게 옥고를 치렀고 지금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반면 사건 조작에 앞장선 주진우 전 법률비서관은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이제는 부산시장에 나가겠다며 활개를 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비록 현직 동료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국가기관을 총동원한 끔찍한 사건에 조작의 공범을 묵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위원장님, 다음 21일 청문회 때 주진우 국회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선 의사진행 발언이었으니까요. 의사진행 발언을 하면서 네, 자 이제 자료 제출은 또 하면 또 예? 아니 여기는 의사진행 발언을 국민의힘 2명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3명 비교섭 1명 이렇게 하기로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 1명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박규택 의원님은 옆으로 양보하셨잖아요. 자 이제 진행할 테니까 여러분 자신의 질의 시간에 자료 제청도 요청하시고 증인 신청도 하십시오. 자 지금 시간이 그렇게 가요. 자 지금 그 김동화 위원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어떻든 답변하실 수 있는 분들이 답변 준비하시고요. 자 이제 진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질의와 답변을 합쳐 7분으로 하고 배부된 질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박선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깐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국방부 장관 질의한다고 먼저 다 해버리면 또 다른 사람들 다 밀려요. 제가 진행을 하면 그럴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쪽에 국방부 장관 질의할 사람 몇 분, 딱 하면 이쪽 몇 분 이렇게 하고 앞부분에 그렇게 배치를 하세요. 돌아가면서 할 테니까. 이쪽에 국민의힘 배치 순서 여기다 앞부분에 배치하세요. 그러시면 되죠? 그렇게 순서를 바꾸세요. 그렇게 하시도록 하고 이쪽도 국방부 장관께 질의하실 분들은 앞쪽에 배치해 주세요. 그건 당 내에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진행하겠습니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인천 부평구을 국회의원 박선원입니다. 우선 2022년 9월 22일 밤 9시 40분경 잔인하게 북한군에 의해서 살해당하신 순직 서해 공무원께 명복을 빕니다. 잠깐만요. 꺼주세요.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도껏 하세요. 여러분 제가 진행하는데 자꾸 중간에 저한테 말 시키지 마시고 따로 이렇게 합시다. 정말 예 죄송합니다. 시간 다시 눌러주세요. 나한테 말 시키지 마세요. 자, 다시 7분 하셔서 마이크를 가까이 앞으로 가까이 빼세요. 네. 마이크를. 자, 시작합시다. 요걸 잡아당기면 옵니다. 걔가 선이 전체로 그렇게 해서 하십시오. 내 목소리만 시간 눌러주세요. 예, 시간 다시 해주시고 예, 박선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인천 부평구을 국회의원 박선원입니다. 무엇보다도 아까 국방장관의 보고도 있었습니다만 2022년 9월 22일 밤 9시 40분경 북한군에 의해서 잔인하게 피격당하신 순직 서해 공무원의 명복을 빕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 존재의 이유입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은 그야말로 우주보다 더 귀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뭐라고 했습니까? 2022년 1월 서해 피격 사건 유족을 만나서 국민은 정부가 어떻게 지켜주는지를 보고 이 나라에 충성할지를 판단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 뒤 9개월 만에 159명의 안타까운 젊은 생명이 이태원에서 사라져 갔습니다. 그때 윤석열이 뭐 했습니까? 제대로 된 빈소 하나 마련하지 못하고 그 젊은 목숨과 가족을 얼마나 비통하게 만들었습니까? 그자가 한다는 짓이 서해 공무원 사건에 대해서는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하명 사건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 하명 사건의 결과 4년 가까운 세월 동안 검찰 수사에 괴롭힘을 당하고 재판에 끌려다니는 우리 대한민국 국가안보 최고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명예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검찰총장 직무대행님, 예. 연일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마음이 무거우실 줄로 압니다. 윤석열과 이상민이 한 통속이 되고 자기 식구라고 봐주며 그러했던 이태원 사건을 그렇게 무마했던 윤석열이 공무원의 재판에 대해서 한 사람의 고귀한 희생에 대해서 사실로 접근하기보다는 오히려 왜곡으로 점철되지 않았습니까? 한번 화면 한번 보시죠. 윤 정부가 그렇게 잠깐 시간 좋아하고 좀 조희대가 멈춰주세요. 그렇게 좋아하는 잠깐 죄송합니다. 제발 질의하는데 끼지 마시고 필요하면 나가서 저희한테 얘기하면 뭐라고요? 한다니까 왜 그래요? 내 마음이에요. 왜 그러세요? 지금 국방장관을 아닙니다. 읽고 나도 내 마음이에요. 그건 이쪽 마음이에요. 아니 질의 순서에 맞게 하는 거고 국방부 장관을 먼저 질의하고 싶은 사람은 그 자체 내에서 바꾸세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예. 자, 봅시다. 아이 좀 지기현 재판부의 판결입니다. 경고해야지. 화면 올려주세요. 25개, 25개 검찰 공소사실 전부 무죄입니다. 핵심 사항, 고 이대준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월북으로 몰고 간 거 아니냐? 몰고 간 것 아니다. 객관적인 증거 바탕에서 판단한 것이다. 해서 무죄. 피고인들의 불법 지시로 국정원 등에 전파된 초기 첩보 보고서 삭제됐느냐? 삭제되지 않았다. 무죄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김성구 수도기계화 보병사단장님 나와주시고요. 시간 멈춰주시고 국방장관께서도 잘 보시고 제대로 다시 자체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증인. 이 문건 생각나시죠? 이 보고서. 네, 증인이 작성하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6월 10일, 2022년 6월 10일 안보실 1차장 주관 회의를 했죠? 네, 그래서 협의한 결과를 바꿔라. 월북이 아니고 조작한 거다. 이런 식으로 바꿔라 하는 회의가 있었고 그런 지시가 내려진 거죠. 저희 국방부는 처음에 이제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날까지 국방부는 이제 내부 자체적으로 TF를 편성해서 회의를 했고, 새로운 사실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추가 발표할 것이 없다고 이제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그래서 국방부는 이렇게 입장을 정했어요. 최초 발표했던 내용이 틀리지 않았음을 재확인. 이렇게 해서 대통령실로 갔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의 입장 번복을 요구했고 특히 국방비서관이라든지 국방 담당 차장이 아닌 김태효가 증인을 심하게 질책했죠. 그 보도자료 초안을 가져갔습니다. 예. 요구를 해가지고 초안을 가져갔는데 거기서 직접 수정도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김태효가 직접 수정하고 네, 그 사이에 아무런 조사도 없고 새로운 증거도 없었는데 김태효가 찍찍 긋고 새로 수정해서 그대로 국방부 해경 발표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들어가시고요. 국방장관께서는 이러한 점이 왜 보고서에 전혀 안 나타났습니다. 네, 그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자고요. 지기현 1심 재판부 판단. 여러 정황을 봤을 때 월북 시도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근데 사후에 이렇고 저렇고 말한 건 옳지 않다. 라고 하는 게 지기현 재판부 판단입니다. 자, 해경 청장.
22년 6월 16일 뭐라 그랬어요?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월북은 있었는데 왜 월북을 했는지 그 의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월북 있었잖아요. 근데 왜 비겁하게 김태효가 찍어 누르면 그대로 언론에 나가가지고 마치 전 정권에서 잘못 조사하고 잘못 발표해서 범죄로 몰아갑니까? 예? 국정원 2차장님, 네. 국정원에 검찰 출신들이 들어와서 감찰 부서를 장악했죠. 당시 이석범 감찰실장 껍데기로 만들고 감찰 기획관이 들어왔죠. 그렇죠? 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기 뒤에 감사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맞죠? 그 자리에 있었던 자가 바로 최혁이죠. 그 사람이 지금 인권 TF가 들어있는 서울 고검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 다시 한번 문건 다른 거 올려줘 보세요. 그래서 아까 국정원 차장이 보고를 했다시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조사 상황 및 향후 계획, 이거 최혁이 들고 간 겁니까? 김기현이 들고 간 겁니까? 김기현 원장이 보고하러 갔었습니다. 김기현 원장이 윤석열에게 보고했죠? 저렇게 써있죠? 김기현 전 국정원장, 윤석열 전 대통령 보고본. 저 문서가 윤석열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거잖아요. 저기 보고하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조사 상황 및 향후 계획에서 대통령이 7월 5일 09시 30분 고발 지시를 했다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에 따라 고발을 함께 하면서 동시에 감사원 감사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예, 그 다음 날 고발했습니다. 이것이 서해 피격 사건의 전모입니다. 기소는 모두 무죄. 그리고 아무런 관련도 없는 안보실 1차장이 기획해서 찍어누르기 한영 수사했고 거기에 국방부는 반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바뀌었고 해경은 월북 자체는 부인할 수 없으니까 월북했다는 사실이 죄지면 월북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으니까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비겁하게 빠져나갑니다. 이러면서 월북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증거를 남겨뒀습니다. 이것이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이러한 대통령부터 안보실이 다 나서고 아까 김동완 의원이 이야기한 지금까지 나선 이 사건은 다시 조사돼서 권력 남용, 직권 남용으로 조작 사건으로 재조사돼야 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정원 2차장님, 조금 전에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그 자료가 국정원 자료입니까? 예, 저희 예. 전 정부에서 보고한 자료입니다. 전 정부에서 보고한 자료입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한테 보고했고 지시받았다. 이런 자료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시받은 내용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박성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질의해도 됩니까? 예, 박성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안규백 장관님. 네. 제가 이 사건 당시요. 2020년 9월 당시에 제가 국방위에서 상임위원회 초선위원 때 했습니다. 우리 안규백 의원님과 같이 네. 국방위에 있을 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이 생생해요. 네. 이 사건이 월북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국방부도 발표를 했고 다 발표를 하고 당시 국민의힘의 의원들, 한기호 의원 간사들 다 이거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네. 월북으로 다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제가 국방위 하면서 그렇게 해서 그냥 넘어갔던 사건 아닙니까? 속기록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 사건이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이제 국정원이 정치적 도구로 이제 동원되는 사건입니다. 우리 국정원 2차장님 좀 질의에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찰 정권이 들어섰어요. 근데 국정원이 이제 검찰이 이제 국정원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 사건의 가장 2022년 7월 6일 날 잘 기억하시죠? 국정원에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원 전 국가안보실장 이제 검찰을 고발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 이제 국정원에 파견 검사가 있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예, 그 당시 감찰 심의관으로 와 있었습니다. 감찰 심의관으로 최혁 검사가 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최혁 검사가 검사인데 국정원에 파견을 와서 뭐를 감찰을 하죠? 이 서해 사건과 관련된 것을 감찰을 하죠. 맞습니까? 팩트 확인해 주십시오. 서해 사건을 포함한 여러 가지 여러 사건들을 하는데 이제 서해 사건을 했던 검사가 최혁 검사 아닙니까? 예,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돼 있었고 국정원에 파견을 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검찰로 돌아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 사건을 공소 유지를 하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국정원에 감찰을 했던 검사들이 와서 감찰하고 나중에 공소까지 하는, 이렇게 하는 게 뭐냐? 이건 당연히 기획수사라고 하는 것이 이 자체로 드러났다. 이 사건을 보면은 아주 똑같아요. 대북 송금 사건에 누가 감찰로 들어온 줄 알아요? 유도윤 검사가 들어와요. 그래서 누가 같이 하냐면 실질적으로 수원지검과 같이 일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누가 같이 또 일을 하게 되냐면 이희동 부장검사가 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장에 이제 정식 발령을 받게 되는데 2022년 7월 4일 날이요. 그 이전 6월 말부터 중앙지검에서 이 관련 문건을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구조죠. 최혁 검사가 검찰 파견을 오고 중앙지검에 미리 와서 자료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하냐? 바로 7월 4일 날 발령받고 7월 6일 날 국정원에서 이 고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7월 6일 날 박지원 서훈 안보실장까지 다 고발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건 뭐냐면 미리 검찰과 국정원에 파견된 감찰, 중앙지검에 있는 이희동 검사와 함께 연합구조가 형성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없어요? 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그러니까 미리 기획했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할 위치에 있지 않고요. 다만 저희 국정원에 파견 검사가 나왔었고 그 파견 검사가 이 건에 대해서 감찰을 했고 그런 그 팩트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팩트는 정확한 거죠. 예. 그러니까 감찰이 온 거고 검사가 왔고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담당 검사는 중앙지검의 이희동 검사였고, 그러니까 이게 삼각 라인이 형성되는데 바로 검찰이 국정원에 파견해서 감찰을 하고 실질적으로 누가 이제 여기에 중심에 들어서게 되냐면 바로 윤석열이 등장하는 거죠. 윤석열이. 앞서 우리 이 보고서에 보셨지만 우리 국정원 2차장님께서 보고한 내용 중에 보면 이 7월 6일 날 고발하라고 하는 걸 누가 지시합니까? 2022년 7월 6일 날 박지원 국정원장 고발하라는 걸 누가 직접 지시해요? 7월 5일 날 예. 김기현 원장이 대통령께 보고할 때 그렇죠. 예, 그때 대통령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7월 6일 날 당시 윤석열 정권의 국정원장이었던 김기현이 이 사건을 보고하러 가지 않습니까? 예. 보고하는데 윤석열이 김기현한테 딱 그랬을 거예요. 야, 박지원 죽여라. 그 스타일로. 그래서 7월 6일 날 고발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면 그 이전에 누가 있었어요? 김태효 국가안보실의 1차장이 실제 이거를 주도를 한 겁니다. 해수부 장관, 해양경찰청장 대리, 왜 이거 제대로 보고 안 합니까? 여기 다 나오는데. 김태효 1차장이 어떻게 지시했는지 관련 보고 다시 해주세요. 그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양경찰청 차장 대리. 예, 의원님, 그 당시에 NSC 회의에는 청장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내용이 회의에서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은 청장이 회의에 갔기 때문에요. 예, 저희로서는 NSC 회의에는 네, 됐습니다. 예. 그 갔다 와서 아마 왜 번복하게 됐는지 NSC 갔다 와서 그 내용에 지금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 해양경찰청의 청장이었던 정봉훈, 그다음에 수사관이었던 김성종, 이 사람들 관련된 보고 내용 하나도 없습니까 지금? 어떠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진술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다시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이 구조가 이렇게 짜여져 있는 거예요. 이 순회가 누구냐? 이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이 분명히 서해 사건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야, 전 정권 다 털어라. 그 수괴가 누구야? 박지원이야. 그다음에 서훈이야. 이거 제거해.
그 명령을 누가 따랐냐면 국가안보실 1차장이었던 김태효가 그걸 지시를 하고 그 지시 정황이 그대로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아까 나왔던 김성구 사단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직접 보고 들어가서 네. 이 월북에 대한 부분을 월북이었는데 번복하라고 하는 지시가 김태효 1차장으로부터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는 그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지시를 내렸죠? 저희들이 이제 보고사항을 했는데 예, 이 보고사항에 대해서 부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보도 자료의 이제 내용들을 쭉 보면서 그 월북 정황에 대한 부분들을 국방부에서 그러니까 저 합참정보본부에서 월북 정황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월북이 아니라는 증거는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은 그 뭐라고 이제 그 입장을 이야기했냐면 월북을 초기에 월북했다고 추정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우려를 끼쳤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그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안보실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중간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 내용을 좀 수정했다라는 내용으로 조금 그렇게 직접 이렇게 좀 수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보실 1차장의 주장하에서 이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수정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6월 아닙니까? 6월. 그때가 이제 6월 그러니까 해경하고 국방부 발표하기 바로 전주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료들이 넘어가고 NSC의 주진우 법률비서까지 참여를 하면서 7월 5일날 김기현 국정원장이 이 내용을 보고하면서 바로 직접 수사를 지시를 하고 7월 6일날 고발되면서 이 사건 자체가 이렇게 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뭐냐? 전정부를 죽이기 위한 작전에 돌입했다. 그게 누가 지시를 한 거냐? 윤석열이 지시했다. 그러면서 이게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이게 실체예요. 이게 실체.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국정조사를 하면서 제목이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입니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권이 들었으면서 2022년 5월에 어미준, 강백신 등이 서울중앙지검에 배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대장동 수사가 다 끝난 게 다시 됩니다. 2022년 5월에 배치가 되면서 쌍방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정원에 2022년 7월에 이창열 특별수사관이 배치가 돼서 감찰했는데 쌍방울과 경기도가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게 감찰에 나왔고 오늘도 똑같은 얘기네요. 2022년 6월에 그 회의를 했고 김태효 주재의 회의를 했고 그 내용에서 당시 보도자료가 수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그게 윤석열의 고발 지시가 있어서 서해 사건의 수사가 진행된다. 이런 그림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국민께 정리해 드리면서요.